제7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고 이제 26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26번. 다음 가상 대화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푸는 건데 옳지 않은 거예요. 전라도 진산 사람 윤지충이 서학을 믿어. 서학이라고 하면 천주교를 얘기하는 거죠. 천주교를 믿어서 어머니의 신주를 불살랐다네. 그 일로 조정에서 체포 명령을 내렸다더군. 도망갔던 윤지충은 결국 자수를 했고 며칠 전 처형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윤지충 관련돼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진산사건. 우리는 진산사건이라는 것보다 무슨 박해? 신해박해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해박해, 이것이 진산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 윤지충, 왕은 누구 때죠? 왕 정조 때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 자,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만약에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이걸 모른다 라고 하면 요거 딱 봤을 때 요건 뭐예요? 천주교 얘기가 나왔고 천주교를 박해하는 천주교 박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천주교 박해는 언제 있었어요? 조선 후기. 그럼 조선 후기가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정감록을 읽는 양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감록, 그래서 정시성이 왕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나라가 망했다, 말세다, 뭐 이런 얘기일 때 예언사상과 같이 이렇게 등장을 했던 거, 조선 후기. 자, 두 번째, 판소리 공연을 했다라는 거. 판소리 서민문화. 조선 후기, 그렇지? 삼별초의 일원으로 훈련하는 군인. 자, 삼별초 이거 언제 나와요? 삼별초. 고려 시대. 그치? 고려 때 몽골과의 항쟁을 했었잖아요. 몽골과의 항쟁했을 때. 그래서 이것은 고려 시대다. 3번이 틀렸죠. 상평통보로 물건을 구입하는 농민. 상평통보는 언제예요? 조선 후기 숙종 때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화폐가 유통이 되죠. 그때.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가 아닌 것은 3번. 자, 27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역사 동아리 답사 안내. 99인의 분노. 자, 쌀에서 폭발해서 개화를 겨누다. 정부의 개화 정책과 차별 대우에 반발해서 99인들이 일으킨 무엇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일본 공사관도 있고요. 99인들이 집결을 했고요. 별기군 하면 신식군인. 그렇죠? 그래서 99인의 밀린 급료 중에 일부를 겨와, 모래가 섞인 쌀로 지급했던 곳 선해청. 이렇게 돼 있죠. 요건 뭔가요? 99인들, 신식군인들한테는 잘해주고 99인들한테 너무 못해주고 그래서 13개월 동안 월급이 밀려 있었는데 한 달치 월급을 먼저 줬어요. 그치? 그래서 요거 먹고 좀 버텨라 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열어봤더니 쓰레기가 담겨 있더라. 그러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이모년에 있었던 99인들의 반란, 그래서 이모군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갑신정변 1884년에 있었던 급진계화파, 그렇죠? 병인 양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프랑스 애들이, 그렇죠? 프랑스 애들이 병인 박해를 구실로 이렇게 쳐들어온 사건. 을미사변, 그래서 당시에 중전 민씨, 그렇죠? 명성황후가 살해된 사건. 이모군란 4번이 정답이지요.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이 정답. 자, 28번 문제 들어가 보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가. 조선시대인데요. 서얼이래요. 서얼이 뭐냐? 양반의 첩이 낳은 자식을 말해요 라고 하죠. 그래서 서자는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가 평민인 사람.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가 천민인 사람.
그래서 서자와 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신분은 뭐예요? 중인. 자, 그래서 이 조선시대 중인이었던 서얼은 어떤 처우를 겪었냐, 무슨 일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가에 나와야겠지요. 자, 그래서 소속관청에 신공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비 신공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공노비, 왜냐면 주인이 누구예요? 관청이잖아. 주인이 관청이야. 주인이 개인이면 산업이, 관청이면 공노비예요. 자, 그런데 공노비 중에서도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살았던 외거노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공을 바쳤다. 원래 노비는 일을 해서 이렇게 몸으로 일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일하지 않고 대신 비용, 돈으로 이렇게 바꾼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돈을 주고 노비가 조금 편했던 노비, 이것이 공노비. 자, 2번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던 것 역시 노비. 이때는 이제 공노비도 그렇고 산노비도 그래요. 골품에 따라서 관등 승진의 제안을 받았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골품제는 언제요? 신라시대. 그치? 그래서 신라 때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해야죠. 자, 차별 철폐를 위해서 통청운동을 전개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통청. 그래서 우리도 문과시험 급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게 서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조선 후기에 이 서얼들이 그래 들어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문과 응시에도 급제를 응시할 수 있어서 문과시험에 합격해서 급제를 할 수 있는 문관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서얼에 대한 내용은 이 노비 뭐 이렇게 해서 서얼에 대한 정확한 정답이 4번에 있어요. 자, 29번 문제. 인물의 활동이에요. 사람을 찾는 건데, 자, 우리 전하께서는 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전하께서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하셔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 가로 하여금 백성을 돌보고 살피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가 경복궁 증건을 위해서 이게 나왔네. 부유한 자에게 원납전을 거두었다. 그렇지만 부족했다. 또한 새롭게 당백전까지 주조해서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고종 때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물은 누구? 흥선대원군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1번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흥선대원군이 맞죠. 그렇지? 동의보감을 완성했다. 누구야? 허준. 누구 때? 광해군 때. 그렇지? 자, 신해통공을 실시했다. 이건 언제예요? 정조 때. 그래서 정조가 난전도 상행해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금난 정권을 철폐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신해통공. 자, 나선 정보를 단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러시아를 격파했죠. 그렇죠? 우리가 두 차례 변급 신류 장군을 보내서 두 차례 효종 때 러시아를 정벌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고종 때 흥선대원군. 3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 30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개화의 길을 선택한 가. 개화래요, 개화. 1880년 제2차 수신사. 일본에 파견되었고요. 황준센의 조선 책략을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2차 수신사로 갔고 그리고 조선 책략을 일본에서 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후 재물포조약 등 체결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갑오개혁 당시에 총리 대신으로 임명돼서 개혁의 전반을 주도했던 인물 김홍집이죠. 2차 수신사 김홍집. 조선 책략. 그래서 여기에서 조선 책략에 이어서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조미 수호 통상조약까지. 그렇죠. 아무튼 여기에서는 인물을 찾는 거잖아요. 인물. 그래서 인물은 누구예요? 2차 수신사 김홍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홍집이 어디 있어? 2번에 있네요. 김옥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김옥균. 김옥균은 갑신정변에서 급진개화파 할 때 김옥균.
기억나죠? 김웅집은 2번 정답. 서재필은 어떤 단체? 독립협회. 유인석. 선생님 유인석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친구가 아니면 잘 몰라. 유인석은 의병장이에요. 의병장. 그렇죠? 그래서 양반 출신 을미의병 때 양반 유생인데 유인석 당시에 의병장으로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의병운동 같은 게 등장을 했을 때 유인석이 정답. 그래서 30번에는 김홍집이 정답이에요. 2번 정답. 31번으로 갑시다. 자, 밑줄 그은 조약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조약. 와, 조약이 나왔어요. 원산에 이어서 인천이 개항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개항. 그치? 그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병자년에 일본과 체결한 조약에 따라서 부산 왜 2개 항구를 추가로 개항했어요?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부산, 원산, 인천 다 나왔네. 그러면 요게 언제예요? 1876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 조약을 체결한 것. 강화도 조약이죠. 1876년. 정답은 4번에 나와 있고 기후약주요. 선생님 기후약주는 뭔가요? 이게 광해군 때 일본 그 대마도주 이렇게 쳐들어오지 마라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콩, 쌀 이런 것도 하사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무역을 할 수 있게 이제 다리를 열어준 거예요. 광해군 때 있었어요. 한성조약. 그래서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을 체결했지요. 자, 정미칠조약은 언제 있었어요? 1907년에 있었어요. 1907년. 한일 신협약. 이거 어렵지.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약의 내용을 모른다고 해도 여기 있잖아. 요거는 알잖아요. 그죠? 강화도 조약 어디 있어요? 정답 요렇게 있네. 그래서 선생님 강화도 조약은 찾았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정답은 맞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1, 2, 3번을 설명을 방금 했죠. 자, 32번 문제로 가보자. 32번. 다음 그림 카드를 활용해서 학습 주제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오늘날에는 조약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 외교하지 못하고 타인을 대신하니 이는 나라가 없는 것이다. 조약을 제멋대로 허락한 을사오적은 실로 우리나라 만대 역적인이 마땅히 제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최익현 선생이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 때문에 나라 망했는데 지금은 조약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을사오적이 지들 멋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을사늑약을 얘기하는 거죠. 을사늑약.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을사오적 때문에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최익현 선생이 어떻게 했어요? 들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을사의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비변사의 설치. 비변사는 언제예요? 조선 중종 때 외적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비변사로 막자라고 해서 임시로 설치가 바로 됐었던 거. 김효사화라고 하는 거죠. 김효사화는 언제예요? 중종 때. 그렇죠? 중종 때 조광조가 급하게 개혁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훈구파의 공격을 받았던 일. 자, 임술농민 봉기의 반발이라고 돼 있어요. 1862년 전국적인 농민 봉기가 있었죠. 임술농민 봉기. 그래서 맨 처음에 진주에서 먼저 이렇게 발생을 했다. 그래서 진주 농민 봉기라고도 한다. 항일 의병 운동의 전개라고 돼 있죠. 여기 있잖아요. 의병 운동. 그렇죠? 을사 의병 당연히 이것이 정답.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33번 볼까? 33번. 운동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지금 이렇게 드론이잖아. 드론 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은 장성 황룡 전적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당시 전봉준이 이끌었던 농민군이 중앙에서 파견된 관군을 격파한 곳이에요. 농민군이 들고 있었던 죽창 모양의 황룡천 전투 기념탑도 보입니다. 이게 죽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당시에 뭐 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죽창, 대나무로 만든 무기 이런 거 가지고 싸웠었던 이때가 언제예요? 전봉준을 필두로 해서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동학농민운동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1번 독립협회가 창립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독립협회는 언제입니까? 이 이후에 그렇죠?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있었던 독립협회. 전주화약이 체결되었다. 동학농민운동 중에 그렇죠? 정부가 놀래가지고 야 니들 왜 그래? 우리 화친하자라고 사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중에 있었던 전주화약 2번이 정답. 백두산 정계비는 자 이렇게 백두산 그래서 여기에 흘러가는 이렇게 강이 있는데 토문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 요 북간도 여기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간도 얘기잖아요. 간도 문제. 요거를 누구 땅으로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한 거. 그렇죠? 그게 백두산 정계비. 그래서 중국에서 뭐라고 해요? 여기는 조선 땅으로 해라라고 비석에 새겨놓은 거.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언제예요? 임술농민봉기입니다. 그렇죠? 진주에서 맨 처음에 시작되었던 그때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어요. 그렇죠? 정답은 동학농민운동이니까 2번밖에 없어요. 자, 34번 문제. 야, 이건 좀 어려워 보이죠?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자, 역사신문인데 전등이 뭐야? 요 위에 있는 등, 그렇죠? 대한제국의 거리를 밝히다. 일단 여기에 대한제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제국은 언제예요? 1897년에서 1910년까지 그렇죠? 동대문 발전소에서 전등 개성을 식이 거행되었다. 2년 전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최초의 전차를 개통하였던 한성전기회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서 특별 전차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차가 다니고요. 전등이 있고요. 그렇죠? 작년에는 종로에 3개의 가로등도 있었고요. 이제 전선이 연결된 길을 따라 큰 거리도 전등으로 이렇게 밝힐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전등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자, 이 전등은 경복궁, 건천궁에 맨 처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맨 처음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때 이후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1887년이 처음 전등을 우리가 만든 건데 이건 중요하지 않죠. 뭐라고 나왔어? 대한제국이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대한제국 시기를 찾아라 라는 얘기야. 와, 어렵다. 3점이잖아요. 그래서 대한제국 때 있었던 일을 찾는 거야. 1번 경인선 기차를 타고 가는 승객. 그렇죠? 그래서 경인선 1899년 이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899년 이 안에 싹 들어가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야.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나머지 걸 보자고. 어려운지 쉬운지. 텔레비전 뉴스를 보도하는 기자. 여러분 텔레비전은 대한제국 때 텔레비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지.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광복 이후에 1공화국 이승만 정부 때 텔레비전 뉴스가 이렇게 시작돼요. 자, 방문국에서 한성순보를 인쇄하는 기술자. 그래서 방문국은 이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정 출판사.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성순보는 1년 딱 1년만 이렇게 1883년에서 84년까지 1년만 딱 이렇게 있었던 게 한성순보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성순보가 없었겠지.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는 경성방송국 직원이라고 돼 있죠. 이 경성방송국이 언제냐면 일제강점기예요.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1920년대 이렇게 설치를 했던 게 경성방송국. 그래서 일제강점기니까 훨씬 이후 상황. 그래서 지금 대한제국 때 볼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설명이 엄청나게 길죠? 그러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34번의 정답은 1번. 3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가 정책이 추진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설치된 임시토지조사국.
국원 양성소 졸업생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이제 일제강점기구나. 그렇죠? 식민 통치에 필요한 지세, 수치 등을 목적으로 무엇을 시행했고 이를 위해 임시 토시 조사국 원 양성소를 두어서 토지 측량 뭐 이런 것들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토지 조사 사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 조사 사업은 언제예요? 1910년대. 이때가 뭐 했던 때예요? 헌병들이 무자비한 통치를 냈었던 헌병 무단 통치 시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910년대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1번 회사령이 시행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령 이건 뭐야? 우리 민족의 회사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에서 시행했던 1910년대에 있었던 일종의 법령이죠. 그래서 이때 1910년에 있었던 거 회사령. 관민공동회는 이 훨씬 이전이잖아요. 독립협회에서 했던 그 관민공동회. 그래서 만민공동회라고 보시면 돼요. 만민공동회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게 관민공동회.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거 일제강점기인데요. 맞아요. 언제야? 1929년. 그러면 1920년대에 있었던 일이죠. 이거는 1910년대를 찾는 거고. 국가총동원법 언제예요? 전시상황. 1938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 이때는 언제요? 문화적, 기만적인 문화 통치 때. 그렇죠? 그래서 1910년대 헌병 무단 통치는 1번이 정답이다. 36번 문제 한번 가보자. 가에 들어갈 전투. 독립군. 승전보를 알리다. 1920년 6월 달에 있었던 독립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자. 어떤 전투냐? 1920년 6월 달에 있었던 전투. 만주의 독립군 부대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다. 홍범도와 최진동 이런 지휘관들 그리고 독립군 연합부대를 결성했다라는 거예요. 독립군 연합부대 홍범도 중심으로 이렇게 전투를 했고요. 이때가 언제야? 1920년 6월 달에 홍범도 장군의 지휘 아래 있었던 전투. 그렇죠? 그런데 승리했대요. 자, 이게 끝이 아니고 이 다음에 일본 애들이 훈춘 사건을 구실로 독립군을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대요. 이 다음에.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전투? 홍범도의 뭡니까? 봉오동 전투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 1번 봉오동 전투. 자, 이 뒤에 훈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뭐가 있어요? 청산리 전투가 있어야지. 그렇지? 이게 6월 달에 있었고 여기는 10월 달에 있었고 그렇죠? 쌍성보 전투는 뭡니까? 이거는 1932년에 있었던 한중연합작전 했을 때요. 그래서 한국 독립군 그리고 중국 호로군이 연합해서 쌍성보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했던 거고 우금치 전투는 아까 봤던 동학농민운동 중에 있었던 공주에서 있었어요. 그게 우금치 전투. 청산리 전투는 김좌진 장군. 그래서 당시에 북로군정서군 중심으로 이렇게 전투를 냈던 1920년 10월 달. 이거는 1920년 6월 달. 그렇죠?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의 봉오동 전투 그리고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의 청산리 전투는 뭘로 만들지? 꼭 기억해야 돼요. 36번에는 1번. 자, 3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방정환 선생님이 등장을 했네. 훈장, 애국장, 경성청년 구락부를 조직했고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소년운동을 전개했고 이 소년운동을 전개해서 이 결실, 소년운동의 마지막은 무엇을 만들었죠?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그치? 어린이날. 그래서 1920년대 소년운동이에요. 1번 의열단 창설을 주도한 것은 1919년 김원봉 선생이 만주에서 비밀로 조직을 했지요.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를 해요. 베를린 올림픽은 언제야? 1936년이에요. 그치? 근데 방정환 선생님은 31년에 돌아가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베를린 올림픽은 참가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송기정 선생님이 금메달을 땄고 그리고 남승용 선생이 여기에서
동메달 땄어. 그래서 1등과 3등이 다 우리나라 선수였어요. 자, 3번 어린이날 제정에 기여했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방정환. 자, 그래서 어린이날은 지금 5월 5일인데 이때는 5월 1일이었어요. 4번 해육의 특사로 파견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선생이죠. 그래서 이 송기정, 남승용 선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송기정, 남승용 선수는 안타깝게도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달렸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국기가 올라가잖아. 1등 금메달, 3등 남승용.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태극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일장기가 올라가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아무튼 37번의 방정환 선생에 대한 설명이니까 3번이 정답. 자, 38번 문제. 밑줄근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기 언제냐라는 거죠. 충남의 한 읍성 발굴 조사 현장에서 황국신민서사가 새겨진 돌기둥이 발견이 되었대요. 황국신민서사는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켰다라는 1937년 이후지요.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 만들어졌고 한국인들에게 암송하도록 강요되었습니다. 돌기둥이 발견된 장소가 과거 초등학교 부지였던 것으로 봐서 당시의 초등학생들, 그렇죠? 이때 아동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요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언제요? 1930년대, 40년대 있었던 민족 말살 통치예요. 전시 상황. 그래서 경제적인 수탈은 병참 기지화하고 있을 때예요. 자, 1번 신간에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실로, 그렇죠? 그래서 사회주의,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우리 같이 싸우자라고 해서 만든 1927년의 신간회. 자, 신사참배가 강요되었다. 이게 이때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민족 말살 통치에 있었던 신사참배. 교육입국조서가 발표되었다라는 것은 고종이 제2차 가보개혁의 일환으로 앞으로 우리의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학교도 만든다. 선생님을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도 같이 했을 때예요. 그래서 가보개혁 때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된 것은 1908년이에요. 그래서 식민통치기구. 이렇게 해서 이 민족 말살 통치가 있었던 시기는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38번 풀었고 39번. 자, 민족운동. 또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이것은 고종의 장례 행렬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아이고, 고종 황제가 승하를 하셨구나. 고종의 장례 기간 중 일어난 이것은 탑골공원 등에서 학생과 시민들의 만세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고종의 장례일, 그래서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걸로 순종의 장례일 1926년 60만세 운동. 지금은 고종의 장례일이니까 3.1운동을 물어보고 있다. 1번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되었다. 3.1운동이요? 어이구. 일본군의 학살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된 것은 이모군란도 있고 갑실정변도 있고 이렇게. 자, 두 번째,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대한매일신보는 이때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이렇게 운영이 됐던 것이 대한매일신보고, 이때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던 운동은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은 대한매일신보도 있고 또 황성신문도 있고 그리고 제국신문도 있었죠. 자, 황국중앙총상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은 일본 상인 물러가라, 청나라 상인 물러가라 했던 게 언제예요? 이 19세기 말. 그래서 상권수호 운동이었어요. 자, 네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당연하죠. 3.1운동 다음에 4번이 정답이죠.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딨어. 그렇지? 자, 이제 40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40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민족운동. 자, 첫 번째 학생이 1920년대
이상제 등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인의 고등교육, 우리도 높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었고, 이 1,000만 원을 목표로 전국에서 모금 활동을 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당 1원씩 내면 이렇게 된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제감시와 자연재해 등으로 모금 활동에 겪었어.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을 위한 학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초등교육이 아니고 고등교육. 그래서 우리의 대학교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대학교를 만들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었죠. 언제였어요? 192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1970년,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현대사예요. 자, 국채보상운동은 언제예요? 우리가 일본의 진 빚을 우리 힘으로 갚자라고 했었던 1907년에 있었던 모금운동. 자, 물산장려운동, 우리가 만든 물건은 우리가 사서 쓰자라고 했던 1920년대 운동이죠.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것이 정답이지 4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대학교 설립했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얘들 이것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예요? 경성제국대학을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만들어서 한국 사람도 조선인도 입학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했지만 극소수의 조선인만 입학이 가능했던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자, 41번 문제 가보자. 다음 기사가 보도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제주도에서 소년 축구대회가 열렸대요. 비가 내려서 다음 날로 경기가 연기되었대요. 비 와서 못했죠. 다음 날 하자. 그런데 돌연 경찰이 대회 우승기를 압수하고 주최 측을 조사한 다음에 개최를 불허했다.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소년 축구대회인데 못해! 라고 얘기했대요. 경찰은 치안유지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은 언제 만든 거예요? 1925년 일제강점기 때, 그쵸? 자, 소년 축구대회가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모임일 리가 없는데 올해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하네 라고 했어요. 언제? 치안유지법 1925년에 만든 거잖아. 올해 제정된. 그러니까 올해는 몇 년이야? 1925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시기 1925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1925년. 장용영은 국왕 친위 부대로서 언제 만든 거예요? 조선 후기 정조 때. 정조가 직접 만든 거잖아요. 군국기무처에서 회의하는 관리. 군국기무처는 제1차 갑오개혁 때. 그렇죠? 그래서 조선. 자, 산미증식 계획을 추진하는 총독부 직원. 자, 19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 1920년대는 산미증식 계획. 그래서 1920년대 볼 수 있는 이런 상황 3번이 정답.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민족운동가. 그래서 건준이라고 되어 있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자, 여운현 선생이 이렇게 만든 건데 언제요? 1945년 8월 15일. 그래서 8월 달. 그러니까 훨씬 이후 상황. 1920년대 볼 수 있는 건 몇 번? 3번이 정답. 자, 42번 문제로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 역사 속 오는. 자, 1월 8일 대한독립만세. 그렇죠? 해시태그가 대한독립만세야. 아, 이분이 여기 이제 딱 사진을 찍으셨네. 그렇죠? 1932년 1월 8일은 일본 도쿄에서 어디의 단원인 이봉창. 아, 이봉창 의사구나. 그렇죠?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지는 거사를 일으킨 날이다라는 거죠. 이봉창 의사가 폭탄을 던졌대요. 자, 이봉창 의사는 어느 단체 소속이에요? 1930년대 누가 만들었어? 김구 선생이 만들었던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 소속의 이봉창 의사가 일본 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진 사건이죠. 자, 1번. 보안에는요, 1904년. 그래서 당시에 그 일본 애들이
그 황무지 못 쓰는 땅을 우리가 개간해 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안회가 웃기지 마. 절대 안 돼. 그래서 반대해서 철회까지 했던 그런 단체. 민족 단체. 독립의군부라고 해서 1912년 그래서 고종의 밀명으로 왕정을 복구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활동했던 단체. 조선학회 1931년부터 42년까지 그래서 당시에 민족 말살 그 통치가 시행될 때 그때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의 글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 그래서 조선어에 대해서 국어 연구 단체였죠. 그렇죠? 자, 한인애국단이 정답. 그렇죠? 그래서 1931년 4번이 정답이에요. 한인애국단 꼭 기억해야 돼요. 자, 43번. 밑줄근 나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나는 독립운동을 하던 중 체포돼서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고요. 이때 부여된 수감 번호를 이름처럼 사용했습니다. 이제 나의 시 광야를 낭독할 터이니 들어보시오. 다시 천고 뒤에 백마가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그래서 독립을 우리 조국 광복 독립을 기원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시지요. 이분이 누구예요? 수감번호 264번. 그렇죠? 그래서 이육사 선생이에요. 본명이 이원록이라는 본명이 있는데 이육사 오히려 호가 그렇죠? 자신의 일제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번호를 이름 호로 이렇게 만든 이육사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육사 선생은 의열단에 가입을 하고 의열단의 단원으로서 활동을 하신 분, 독립운동가죠. 1번 김원봉. 김원봉 선생은 이 의열단을 만드신 분이죠. 1919년. 자, 신채호 선생은 이 의열단의 행동 강령을 만들어줬어. 그게 조선혁명선언 1923년. 자, 이육사 선생이 정답이죠. 3번. 자, 한용운 선생은 일제 조선 총독부가 우리 당시 조선의 불교까지 예속시키려고 했어요. 총독부 산하에. 그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저항을 했던 그렇죠? 한용운 선생입니다. 그래서 조선 불교 유신회를 조직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육사 이렇게 선생에 대한 문제 꼭 기억해야 돼요. 자, 43번의 정답은 3번. 44번으로 한번 가보자. 밑줄근 기억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찾아라. 시기를 묻는 시기. 시기는 꼭 3점 문제예요. 그렇죠? 어려운가 봐. 그런데 내용도 좀 어려워요. 자, 기억번. 유엔 총회 결의안. 유엔이 등장을 했어요. 유엔 총회 결의안 112호의 내용을 요약해줘. 유엔 총회 결의안 112호에는 한국의 독립국가 건설을 돕기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설치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위원단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감독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유엔 총회는 당시에 우리 미군정이 이대로 놔두면 한반도에 그 정부를 못 만들 것 같다라고 해서 유엔에 한반도 문제를 결정해 주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유엔에서 총회가 열려요. 유엔 총회가 열려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남북한 총선거를 해라라고 이렇게 결정을 봐요. 이 내용.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유엔 결의는 언제예요? 광복하고 1945년 8월 달에 해방 조국 광복을 맞이했어요. 자, 그 다음에 1948년 8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이렇게 수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는 우리 정식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 당시, 그렇죠? 이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바로 이전 상황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네? 정답은 가예요. 야, 이렇게 쉬울 수가. 그렇지? 아니, 어려워? 자, 이렇게 쉬울 수가야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연표 찾는 거는 1번 가가 정답. 자, 45번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지금 보면요. 요 뒤에 반민특위라고 써 있어요. 반민특위. 나는 지금 반민특위가 있었던 장소에 세워진 표석 앞에 와 있어. 반민특위에 대해서 알려줄래? 반민특위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줄임말이야. 자, 이건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이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 처벌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이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당시에 가 정부는 이 위원회의 활동에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이 반민특위가 활동을 했을 때, 그렇죠? 그런데 이 반민특위를 활동을 했을 때라고 하기보다는 가 정부 시기. 그러니까 반민특위에 대해서 이 소극적, 비협조적인 태도를 했던 이 정부가 어떤 정부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승만 정부예요. 그렇죠? 이승만 정부. 그래서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라는 문제지 반민특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농지개혁법은 1949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1950년에 이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왜 1년 동안 비냐? 아, 국가에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늦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1949년 이때는 이승만 정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최초로 100억 달러 수출이 달성되었다. 이것은 박정희 정부예요. 그래서 1977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김영삼 정부죠. 96년, 1996년. 자,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 자금이 조기 상환되었다. IMF 그래서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걸 갚은 거야. 시작됐다라고 하면 김영삼, 갚았다라고 하면 김대중 정부죠. 자, 그래서 김대중 정부, 지금은 이승만 정부를 찾아라라고 했던 거니까 이승만 정부는 1번에 있어요. 1번이 정답. 자, 46번 봐볼까? 가에 들어갈 민주화운동 계엄공과 광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는 전남도청 앞에 금남로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 영상기기 VR을 딱 쓰고 있는 거야. 그렇죠? 가 당시 이곳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는 뭐예요? 총을 쐈다는 거잖아. 그렇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아이고, 그래서 이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운동이에요. 이게 뭐냐?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엄군이 이렇게 서 있네요. 계엄군이 군인들이 우리 시민들 향해서 총을 쐈다는 거야. 총을 쐈다. 자, 1번. 4.19 혁명 언제 있었죠? 1공화국 이승만 정부 때. 그렇죠? 그래서 1960년 4월 19일. 자, 이승만 정부. 자, 6월 민주항쟁이요. 2번. 그래서 1987년 이때는 전두환 정부. 자, 부마 민주항쟁. 그래서 부산과 마산에서 이건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들고 일어났던 건데 이게 1979년 10월 달에 있었어요. 당시에는 박정희 정부. 자, 4번.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있죠? 그래서 4번이 정확하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신군부 당시에 전두환. 자, 이렇게 신군부.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4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자, 47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 47번. 가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이것은 경부고속도로 순직자 위령탑이래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공사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야. 자, 가 정부 시기에 2년 5개월여의 단기간에 진행된 경부고속도로 공사 중에 77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대요.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탑이 금강 부근에 세워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를 언제 만들었느냐? 1970년.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를 물어봤으니까 1970년 박정희 정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금융실명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예요. 그렇죠? 1993년.
자,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되었다. 노무현 정부. 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됐다. 2차. 자,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1967년에서 71년 이때 이제 박정희 정부 이렇게. 그래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면 박정희 정부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4번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그래서 3조 호황. 그래서 경제가 되게 좋았던 상황. 언제입니까? 전두환 정부. 그렇죠? 그래서 198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전두환 정부예요. 지금 박정희 정부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몇 번? 3번에 있다. 자, 48번이에요.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어떤 정부냐?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모두 초등학교로 바뀝니다. 자, 이는 지난해 8월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김영삼 정부에서 실시됐어요. 그래서 정부를 물어봤으니까 김영삼 정부. 자, 1번 조선총독부 건물이 철거된 것도 김영삼 정부예요. 1995년.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던 건 이명박 정부예요.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우리가 파병을 했지요.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요. 자,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가 개최되었다. 2002년이잖아. 김대중 정부 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자, 49번 문제 한번 가볼까? 4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첫 번째 분단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군사분 계성을 걸어서 통과했어요. 자,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건 언제예요?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게 언제 있었어요? 2000년. 자, 그런데 지금은 몇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2000년 제1차 남북 공동선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공동선언의 계승,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무엇을 발표했대요? 돌아오는 길에 개성공업 지구를 방문해서 남북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정부. 자, 노무현 정부죠. 그래서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정부예요. 1번 남북 기본합의서. 자, 1991년 있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 7.4 남북 공동성명. 이거는 1972년 박정희 정부예요. 14 남북 정상선언. 자, 요것이 2007년 노무현 정부예요.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건 요거예요. 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때예요. 1991년. 그래서 노태우 정부 이렇게.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14 남북 정상선언을 발표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야. 자, 마지막 문제죠. 50번 문제 한번 보자. 순서 맞추기요.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 보자. 제국에서 민국으로. 대한국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고 대한국 대항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대요. 대한국 국제. 그래서 대한제국의 헌법. 이거는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2년 뒤에 발표가 되지요. 이것이 대한제국의 대한국 국제예요. 99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제헌헌법을 공포한 날. 헌법을 제정한 이 헌법을 제헌헌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최초로 이렇게 공포한 날이 언제냐? 1948년 7월 17일. 이때를 우리가 제헌절이라고 부르잖아요. 순종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8월 29일은 황제권이 소멸한 때이자 민권이 발생한 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10년에 우리가 황제가 그래 우리의 주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이제 포기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 그때는 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때 포기하면서 주권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때 민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주권을 가진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게 대동단결 선언이에요. 대동단결 선언. 그래서 대동단결 선언은 1917년에 있었다라는 거야. 그럼 순서 맞추기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대한민국 국제. 그렇죠? 여기에 1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17년 2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8년 3번이 되죠? 그러면 가다나. 그래서 가다나 2번에 있네. 그렇죠? 2번. 이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번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거는 우리가 이걸 봤을 때는 이거 왠지 일제강점기 같아 라는 것만 알면 돼. 그러면 이때는 이때 사이에 일제강점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나가 되지 않을까? 가다하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71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기본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았어. 그렇죠? 그런데 좀 어려운 문제는 보여요. 그것은 항상 보이잖아. 다른 회차도 항상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 기출문제를 왜 풀어봐요? 기출문제 아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그렇죠? 아는 건 확실하게 알고 모르는 것 몰라요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알아서 지금 체크해 놓고 이렇게 이제 연습하고 최종 연습이잖아. 그렇죠? 최종 연습하고 시험을 볼 때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꼭 시험 보기 전에는 풀어봐야 돼요. 자, 우리 7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문제풀이 이렇게 이제 공부한다고 고생 되게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